국내 언론사 상당수가 원전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언론사 35곳이 원자력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원자력문화재단은 7억 원이 넘는 돈을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게 보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협찬에 대한 부분. 아, 협찬이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되는 부분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예. 협찬금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대가성 거래였다. 기사 건별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문화재단에 협찬 받아서 기획하게 된 기사가 맞습니까? 예, 많죠.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실어 오신 건 사실인가요? 예, 있습니다. 일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원전 기사 8건을 쓰는 대가로 1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 역시 8건의 기사를 올리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기사 6건을 작성하고 7,600만 원을 받았다. 또 에너지경제신문이 13건 기사에 7,540만 원. 매일경제는 3건의 기사를 올리고 4,500만 원을 챙겼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과연 온당한 것일까? (2016년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석 달 뒤 9월 12일 경주에서 또다시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원전 밀집 지역이어서 안 그래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가던 참이었습니다.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국내 핵발전소가 지진에 안전한지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 지진 17일 후인 7월 22일자 조선일보 특별기획면 원자력 안전 Q&A라는 기사가 실린다. 지진 발생 해역 인근인 경주 월성과 부산 기장에 가동 중인 원전 10여 개의 안전 문제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기사였다. 대부분의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고, 특히 신고리 3, 4호기는 7.0의 지진까지 견디도록 설계를 강화했다며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형 민간 항공기가 충돌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취재 결과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쓰고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 17일 후인 9월 28일 문화일보는 역시 원전 관련 기사를 냈다. 제목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지진에 안전한가다. 원전과 관계시설 모두 규모 6.5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대형 지진이나 해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 정비 시스템이 가동하고 국제적 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기사였지만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문화일보는 이 기사를 쓰고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좀 더 치밀한 홍보 기사도 있다. 올해 3월 14일자 동아일보가 낸 기사다. 제목은 원전 멈춘 일본.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째 22% 증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발전의 양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원전 홍보성 기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은연중에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메시지를 풍기고 있다. 이 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는 2014년 10월 2일자 매일경제신문 일본 원전체로 지속된 전기요금 36% 오른다는 기사를 냈다.
일본의 원전 제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 전력 가격은 2014년에 비해 36.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이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강조한다. 확인해보니 매일경제는 이 기사를 쓰고 원자력 문화재단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전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원자력 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사는 모두 35곳이었다. 이들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는 123건, 원자력 문화재단은 7억 3,400여만 원을 건넸다. 기사 한 건당 평균 597만 원을 받은 셈이다. 언론사들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까? 취재진은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냈다. 회사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회사 차원에서 답변 주시기가 어렵다고요? 네네. 답변을 듣기 위해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을 직접 찾아갔다. 경영기획실 찾아왔는데요. 경영기획실에 질의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답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내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역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쪽에서 네. 취재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 주셨다고. 여기 경영기획실은 누가 그렇게 방금 얘기했어요? 다른 직원분이 전화를 받아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래요? 회사 방침이 그거 알려주지 말자 뭐 그런 쪽으로 결론인 것 같고요. 아, 회사 방침이요? 예. 좀 근데 왜 문화일보를 그러죠? 문화일보는 그 협찬 금액도 작고 네. 다른 신문사보다 그런데 왜 문화일보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네. 문화일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겨레나 경향도 다 하거든요. 아, 다 한겨레 들어가 있잖아요. 경향은 거기 목록에 없었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광고도 내보내지 않고 돈을 뒤에 받는 거잖아요. 협찬 형식으로 돈을 받고 이거는 그야말로 기사를 가지고 장사한 꼴이 된 거죠. 그럼 언론이 그거는 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돈을 받고 우리에게 홍보를 해준다. 그건 광고잖아요. 광고는 광고를 하시면 돼요. 공익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광고를. 근데 광고가 아닌 그 형태로 기사로 냈을 때 훨씬 더 독자들이 이것을 정말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것을 다 알면서 기사를 사고 파는 이런 행태는 언론사도 하지 말아야 될 행태고 그 무엇보다도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거죠. 협찬금을 받고 작성한 123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우선 내용을 파악해 단순 홍보성 기사와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로 분류했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행사나 동정을 담거나 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이나 인터뷰, 대담 내용을 게재한 기사들, 즉 단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는 47건이었다. 반면 기획기사 형태 등 원전 관련 정보성 내용으로 꾸민 기사는 66건이나 됐다. 단순 홍보 내용이 아닌 기획 형식을 담은 기사가 더 많았다. 기획성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기획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 발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수출 산업이라는 내용 등 원전의 경제성을 다룬 기사가 16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내용의 기사가 14건이었다. 문제는 기획 형식을 담고 있는 기사다. 겉으로 보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독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단순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본문에 원자력 문화재단의 로고 등의 표기를 했다. 상대적으로 돈을 받고 작성한 기사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반면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에 원자력 문화재단의 로고를 싣거나 원자력 문화재단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바 협찬 기사라는 점을 알리는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사들은 돈을 받고 작성했음을 암시할 만한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았다.
협찬 기사 이미 확인이 됐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협찬 표시를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드리지 않기로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기사,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협찬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답변 드리지 않기로 해서요. 한 언론사 관계자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협찬금은 수입 항목의 광고비로 결산된다고 털어놨다. 협찬 기사가 일종의 광고의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원작 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연락이 와요. 뭐 이런 기획기사 협찬 돈이 있으니까 광고로 좀 여기 뭐 정리를 해달라. 뭐 그런 경우에 저희 이제 정리를 하는 편이죠. 광고로요? 예. 아, 그러면 이제 협찬금은 광고비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예. 광고비 항목으로? 예. 그렇다면 기사를 내면서 이 기사는 광고 혹은 협찬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이 국내 언론 현실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돈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또는 뭐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을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받아서 기사를 썼는데 그걸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자가 정말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독자를 속이는 거죠. 그렇다면 독자들은 돈을 받고 작성한 협찬 기사와 일반 기사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찾았다. 시민 모니터팀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작성한 협찬 기사 10건을 보여줬다. 이 중 몇 건이나 협찬 기사인지 찾아달라고 했다. 협찬을 받고 쓴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다 협찬 받은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다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심지어 일반 기사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기사로 쓸 때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례나 논지라서 대부분 언론 보도 모니터링에 훈련을 받은 이들조차 10건 중에 4-5건만 찾았을 뿐이다. 조금 놀라실 텐데 아마. 30분의 시간이 지나고 기사 10건 모두 협찬 기사라는 사실을 알렸다. 기사도 못 보겠네. 기사 못 믿겠어. 다 협찬 기사일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다 협찬 기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액수도 좀 큰 액수여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서울 협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해당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취재성 기자는 아 이게 이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은연중에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을 혹은 바꾸도록 할 수도 있는 기사거든요. 물론 그게 사실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거기에 이제 협찬이라는 돈이 개입돼 있다면은 그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돈을 받고 작성한 협찬 기사들은 언론 기사로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특히 충실하게 팩트를 반영하고 있을까? 이건 이게 여기서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다. 2016년 7월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서 국내 원전이 진도 6.5부터 7.0까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보면 국내 많은 원전들이 7.0 규모의 지진에도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가동 중인 24개 원전 중에서 7.0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원전은 신고리 3호기 딱 하나예요. 나머지 23개 원전은 6.5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원전이기 때문에 제목이 그런 착시를 일으키도록 제목을 만들었고 또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을 운영한다고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써도 되는 것일까? 원전이 한 지역에 여러 개가 몰려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여기에 답변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동일한 한 가지 원인으로 한꺼번에 원전이 4기나 뭐 수소 폭발하거나 또는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그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기사를 쓴 취재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이번엔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답신은 없었다.
2014년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역시 돈을 받고 쓴 기사다. 기사 본문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인근 지역의 방사선 노출량이 10시간 체류했을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3회 한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방사선 노출이 대수롭지 않다는 뉘앙스를 준다. 과연 그럴까? 후쿠시마 인근 방사선 노출량을 연간 노출량으로 환산하면 180mSv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 기준치인 1mSv의 180배가 넘는다. 근데 10시간 정도 노출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마치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고 비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조건에서 계속 살아야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교묘하게 착각해가지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가지고 장난친 그런 기사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휴직 중이었다. 속으로 내용 전달드렸는데 네네.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질문은 정확하게 전해주셨고요. 네.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시고 그냥 답변하기 어렵다라고만 하셨습니까? 네네.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 발전의 양을 늘리면서 2010년 대비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였다. 취재진이 문화재단의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00만 톤과 2,700만 톤이 줄었다.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해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 해당 기자는 현재 특파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대신 동아일보 경영총괄실에 답변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측은 취재 기자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정한 프레임 속에서 주관적 판단과 가정이 담긴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사실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 협찬 기사는 누가 기획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 협찬금을 제공한 원자력문화재단에 확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먼저 기사를 제안한다고 털어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담아서 기사화 좀 요청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언론사 방향이 맞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좀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하시면 언론사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거절을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또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거고. 협찬 기사의 기획 자체가 언론사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공정함은 물론 충실한 팩트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가 이 기사를 썼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 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군요, 이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고서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보고서라는 게 그거를 제가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저게 외신에서 난 게 아닐까라는 게 지금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직접 보고서를 보신 건 아니고 외신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소스를 보고 쓰신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나는 제가 그때 이쪽 원자력 이쪽이 전문이 아닌 저는 이게 잘 아니고 저 후배 기자가 있는데 후배 기자가 주로 썼을 건데 아마 저는 그때 제 생각에 후배 기자가 바쁘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뭐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다른 문제는 협찬금의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년간 원전 홍보에 신재생에너지보다 300배가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그 재원은 전력기금, 즉 전력산업기반기금이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동안 원자력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출연금 수입은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왔다. 따라서 원자력문화재단이 언론에 주는 기사 협찬금의 출처는 바로 전 국민이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었던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조금은 보통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쓰는 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전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낼 때 사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딸려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형성된 그 기금인데 그 기금이 에너지원으로 봤을 때 원자력에만 편파적으로 많이 홍보비가 지출됐다고 해서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과 국내 언론사 사이에 돈 거래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 원전 홍보성 기사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더구나 돈을 받고 작성한 기사라는 사실을 좀처럼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 수많은 그 원자력 관련된 그 기구들이나 정부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서 계속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정보를 언론한테 계속 주고 돈을 주고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이런 기사 행태가 단순히 요 기사 몇 건이 아니다. 우리가 결국은 보면은 눈가기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그동안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할 때 민주주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언론은 정보를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 기관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